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4광신화 이룰 수 있을까 3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12월 2주차에 코스피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게 변동성을 제거한 코스피 수명주기예요. 즉 가격 차트라는 것은 글로벌 투기 자금에 의해서 얼룩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즉 가격 왜곡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코스피의 수명주기예요. 코스피의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생에,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까지 하락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의 지금 진척도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윤회 과정이 종료됐고 그 뒤에 이 중간에 나타난 붉은색 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의 1차 상승생애가 끝났죠. 그 다음에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 이 기간이 2021년 7월 이후부터 휴지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1년 7월 이후에 삼성전자 코스피가 재미없게 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윤회 과정 중에서 지금 얘가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10월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됨에 따라서 코스피도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상승세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2차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과연 제가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면서 2차 상승생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코스피가 2021년 7월서부터 2022년 6월까지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 있죠. 바로 미 달러 선물 또는 미 달러 환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 달러가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이 하락하게 되고 코스피도 연동돼서 하락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미 달러 선물이 이와 같이 10월을 넘으면서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 달러 선물과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의 흐름이에요. 예를 보게 되면 2020년 03월 폭락 이후에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상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고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도 상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죠. 그때 코스피는 이와 같은 상승세가 진행되게 됐죠. 근데 2022년 01월서부터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고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도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죠. 코스피는 하락하게 됐어요. 근데 얘네가 10월서부터 이와 같이 상방 베팅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연동돼서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여기서 지금 돌아선 게 그냥 임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기 자금의 포지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10월서부터 왜 미달러 선물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미달러 환율을 좀 더 확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 바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영어로는 헤드 앤 숄더, 한국말로는 어깨, 머리, 어깨, 여기에 병목을 11월에 깨면서 하락세가 더욱더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뒤에 수렴형 패턴을 다시 만든 다음에 얘가 붕괴됐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만들고는 있지만 얘가 반등을 만들더라도 밑으로 이제 꼬꾸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왜 9월, 정확히는 9월 말서부터 10월 11월 넘으면서부터 이와 같은 미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와 반대로 코스피가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에요. 즉, 미 연준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우량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주고 이 과정에서 매입한 회사채의 가격만큼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시장에 증가되기에 미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요. 보유자산이 증가되면 미달러 가치가 하락해요. 지금 보게 되면 얘가 2021년 09월이었어요.
09월서부터 미연준이 보유자산을 늘렸죠. 그렇게 되니까 9월 말서부터 얘가 미달러 가치가 꺾이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와 같이 미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미연준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즉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이전까지는 미달러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매수 포지션을 갖추게 되면 돈을 벌었지만 9월 말서부터는 미달러가 하락하면 돈을 벌게 되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야지 돈을 벌게 되는 시절로 바뀌게 됐다. 그에 연동되어서 코스피가 상승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코스피와 안전자산의 투자자금 이동을 나타나게 됐어요. 9월 말서부터 얘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다가 9월 말서부터 10월, 11월 거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투자 자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코스피는 미국 정책에 의한 미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 변화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이 9월 말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는 것에 연동돼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나와서 위험자산 코스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코스피는 몇 강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얘는 기술적 분석상 16강, 8강, 4강 결승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됐죠. 이전에도 장기 하락 추세를 뚫은 다음에 이와 같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환되게 됐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6강을 뚫었다가 지금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얘를 아까 봤었던 이 수명주기 자료에서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16강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앞에서 봤었던 미 달러 환율이라는 게 임의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16강은 다시 넘어설 것이고, 얘가 이제 8강까지 가게 된다면 드디어 1차 상승세계 이후 휴지기를 거쳤고 2차 상승세계가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돼요. 8강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4강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게 되고, 결승까지 가는 것도 수명주기상으로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좀 더 시간 범위를 좁혀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16강을 다시 위로 올라서면서 16강 진출이 확실시 된 것이고, 4강까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기 쉬운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현재 관점에서는 8강의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